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인 10월 셋째 주 주간 증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파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경제지표 주요 발표 일정 한 부분과 그리고 다음 주 증권사 주간 추천 종목, 그리고 국내 증시 스와트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다음 주 증시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14일 월요일에는 이제 클러스터 사업으로 자율주행차가 본격 추진, 이런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을 관심이 있거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일 화요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똑같이 미래차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율주행차하고 미래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육성을 하려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는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때 이런 정부 정책 지원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JP모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 금융기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기업이지만은 우리나라의 동일 업종들, 은행주나 증권 업종들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 수요일 산업자원통상부 에어 가전을 신수출 동력으로 집중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미세먼지로 한번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럼 공기청정기, 아니면 에어컨, 이런 제품들을 이제 신수출 동력으로 집중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종목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제품을 제조할 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16일 수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기준금리 인하 시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0.25%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실제 인하됐을 시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지표, 기업 재고 발표, 그리고 IBM과 넷플릭스 같은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목요일 뉴욕 증시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제조업 지수,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허니웰의 실적 발표. 18일 금요일에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월요일 자율주행차, 화요일 미래차, 그리고 화요일 날 뉴욕 증시의 이런 금융기관의 실적 발표, 그리고 16일 수요일에는 우리 국내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이 여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증권사 주간 추천 종목입니다. 총 4개의 증권사에서 12종목을 추천했는데요. 먼저 SK증권은 기아차, LG생활건강,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 그리고 영업이익은 27% 정도 증가할 전망을 예상해서 추천을 했고, KB증권은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회복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턴어라운드, 그리고 현대자동차, 우호적인 환율 환경으로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했을 때 환율로 인해서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용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항상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실제 하시지 않더라도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에 딸린
그런 중소형 장비나 소재, 재료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중소형주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형주 매매를 많이 하시니까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신규 상업 오타가 났네요. 기대와 기업 가치 상승이 있고, 그리고 유안타 증권에서도 LGU 플러스 3분기 실적 개선 전망, 네이버, KB증권과 중복 추천 종목이네요. 쇼핑 관련 광고 매출 고성장에 따른 국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SI 실적 개선.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카카오 콘텐츠 중심의 매출 증가. 그리고 삼성전기는 MLCC 업황 안정권 진입 매출 개선. 동성화인텍은 이제는 장기용선 수송선박 타랑 설비인 그런 그 부두나 항만에서 그런 데 쓸 때 이런 타랑 설비 사용 금지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기사로 본 다음 주 국내 증시 스와트 분석입니다. 강점 요인, 약점 요인, 기회 요인, 위험 요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점. 잘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스몰 딜 형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전쟁 부담 경감으로 다음 주 초 내일부터 좀 주가에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또한 1% 중반대로 강세장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장도 내일 월요일 시초가는 좀 긍정적인 상승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전쟁의 합의 내용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400억, 500억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을 구매하겠다. 그리고 환율 문제 진전으로 또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있었던 그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주 강점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약점 요인으로는 뉴욕 상분기 실적,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장기화해서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미국 및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이 아직 계속적으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약점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회 요인입니다. 16일 수요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0.25% 인하할 경우 투심에 개선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17일부터 이틀간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이 진전 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출주는 계속해서 환율 효과로 긍정적 영향 지속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입니다. 12월로 미중 무역 협상이 가장 최근에 뭐 스몰딜 형식으로 이렇게 잘 됐지만은 12월로 예정된 또 다른 관세 인상이 이제 철회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강제 기술 이전,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등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를 아직 내포하고 있는 형식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1차적으로 좀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은 아직까진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위협적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시장 노이즈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외국인 기관들도 어찌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뭐 트위터에 그냥 몇 줄만 적으면은 주식시장이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세계 시장이 이 트럼프 한 명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좋은 상황이지만은 언제 어느 순간 또 트위터에 몇 문장 남기면은 시장 배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통해서 다음 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코스피 차트를 보셨겠지만 아직은 대세 하락 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갖고 지금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항상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장기 이평선들은 아직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만 월요일 날은 미국장의 큰 폭의 상승과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1차적인 스몰딜 협상으로 인해서 아마 21선하고 지금 금요일 종가하고 한 0.7% 정도 차이 나는데 아마 월요일쯤에 잘하면은 21선 위에서 갭으로 상승하는 그런 출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스피 지수는 장기 이평선들이 하향인 지점이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런 하향한 이평선들이 횡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폭의 하락과 뭐 큰 폭의 상승이 아닌 좀 단봉들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는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차트 요번에 10월 8일 날 여기 이렇게 매매 동향을 보면은 10월 8일 날 외국인이 2,300억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물량이 코스닥에 대한 종목들이 앞으로 뭐 실적이 좋아져서 긍정적으로 봐서 매수한 물량은 같지 않고 이때 10월 7일 날 아마 우리 코스닥 차트 종목에서 이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 의료주,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이 뭐 시가총액 조 단위를 넘어가고 그리고 7천억, 8천억, 뭐 1조, 2조인 종목들이 막 상한가 치고 20% 이상씩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전날에도 720억 정도 매수하고 그 다음날에 2,3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이것은 뭐 그 종목들이 좋아서 매수했다기보다는 아마 그동안 공매도 친 물량들에 대한 쇼커버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의료,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이 그렇게 20% 30% 올랐을 때 코스닥 150 지수가 3.8 정도 올랐죠. 그렇지만은 나머지 종목들은 진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이런 바이오주나 제약, 의료주를 잘 매매를 안 하는 저 같은 경우도 그날 그렇게 코스닥 150이 그렇게 3%, 3.8%막 이렇게 오를 때 이제는 제가 매매한 종목은 그닥 크게 이렇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지수하고 내 종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할 때는 항상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때 체크를 했더니 뭐 헬릭스미스 이런 바이오 제약주 이런 것들이 막 상한가 가고 뭐 신라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그런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종목을 매수했다면은 그렇게 지수보다 좋은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면은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내 종목이 그냥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 올랐다고 해서 또 따라 들어갔다는 또 추격 매수로 인해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내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데 뭔가 내 종목이 안 오른다면은 그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 몇 종목만 해도 코스피 지수를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후반대일 겁니다. 한 종목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큰 폭으로 올려놔도 코스피 지수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매우 중요한 거니까는 그래갖고 우리 코스닥 지수도 뭐 10월 8일 날 코스닥 150은 크게 올랐지만은 이럴 때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지수도 현재 21선은 돌려놓고 21선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일이죠. 월요일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뉴욕 증시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 일부 중간 합의로 인해서 코스닥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그런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게 또 악재가 나오면은 주가 지수 또한 또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항상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날 또 매도를 하였고 또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월요일날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음 주 주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성공적인 매매를 하시고요.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